콰오아는 태양계의 외곽에 위치한 미스터리한 천체로 그 존재가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으로부터 약 64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지름은 약 1280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외행성 콰오아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매우 느리게 약 288년이라는 긴 주기로 태양을 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콰오아는 태양계 연구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콰오아가 현재의 고리 형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신비로운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연방대학의 브루노 모르가드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고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고리 형성 이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리가 콰오아의 구조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통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고리 형성 이론을 모색하고 태양계의 구조와 발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콰오아의 발견과 그 고리의 존재는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태양계 외곽 지역의 다양한 천체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며 이는 다시 우리 태양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고리 형성 이론으로는 콰오아의 고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은 고리의 구조, 물질 조성, 그리고 고리 형성 과정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외행성 콰오아의 고리 발견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명왕성 크기의 절반에 불과한 이 천체가 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리가 기존의 고리 형성 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연구팀은 이 고리를 발견하기 위해 세계 최대 광학 망원경인 카나리아 대형 망원경에 장착된 초감도 고속 카메라 하이퍼캠을 사용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라팔마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경이 10.4m나 됩니다. 외행성 콰오아의 고리는 매우 작고 희미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콰오아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식, 즉 콰오아가 다른 별 앞을 지나며 그 별의 빛을 가리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성식 중에 별빛이 예기치 않게 두 차례에 걸쳐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연구팀은 콰오아 주변에 고리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고리를 갖고 있는 천체는 토성, 목성, 해왕성, 그리고 천왕성 등 대부분 큰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클러와 하우메어와 같이 작은 천체에서도 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리는 그 천체들 주변에서 기조력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조력이란 천체의 중력이 주변 물질을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 기조력의 범위 내에서 물질은 위성으로 뭉치지 않고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콰오아에서 발견된 고리는 이례적으로 천체 반지름의 7배나 되는 거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슈 한 개의 거리의 2배에 달하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발견은 기존의 고리 형성 이론에 큰 도전이 되며 새로운 과학적 탐구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로슈 한계란 천체 주변에서 그 천체의 중력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지점을 넘어가면 물질은 천체로 뭉치게 되고 이 지점 내에서는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이 행성의 반지름의 3배 되는 거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뚜렷한 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콰오아의 고리가 토성의 고리와 비교하여 얼마나 거대한지를 감안하면 콰오아의 고리 형성은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콰오아의 고리가 로슈 한계를 훨씬 넘어서 형성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리 형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학적인 도전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고리가 로슈 한계 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콰오아의 고리는 이를 크게 초과한 거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푸시케 우주선은 소행성 탐사에 획기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우주선은 다양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며 그중 가장 최근 성과는 12월 4일에 촬영된 우주선의 카메라로부터 얻은 첫 번째 빛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물고기 자리에 있는 별들을 포착한 모자이크로 푸시케 우주선에 장착된 두 카메라에 의해 획득되었습니다. 이는 우주선의 기술적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탐사 임무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푸시케 우주선의 목적지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위치한 소행성 푸시케입니다. 2029년에 도착할 예정인 이 소행성은 과학자들에게 우주와 지구의 초기 조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선은 이미 2600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으며 연구팀은 이 긴 여행 기간 동안 모든 과학기기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주선의 이미저 기기는 총 68장의 이미지를 캡처했고 이 데이터는 이미지의 적절한 명령, 원격 측정 분석 및 보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푸시케의 이미저 기기 책임자인 나사의 짐벨은 이를 커튼을 여는 장치라고 표현하며 2026년에는 화성의 테스트 이미지와 2029년에는 목표 소행성 푸시케의 흥미로운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푸시케의 지질학적 이해를 높이고 3D 지도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중과의 공유를 통해 탐사의 흥미를 더할 것입니다. 푸시케 우주선은 태양계 안에서 대담한 여정을 계속하며 그 임무는 고출력 태양광 전기 추진 우주선 세시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에 의존합니다. 이 세시는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있는 맥사 테크놀로지스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우주선의 이미저 기기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주도하고 있으며 샌디에고에 있는 말린스 스페이스 사이언스 시스템즈와 함께 카메라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푸시케 우주선은 태양계 내에서 그 목적지인 소행성 푸시케를 향해 이동하며 필요한 모든 기술적 기능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푸시케 미션은 나사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알라바마 헌츠빌에 있는 마셜 스페이스 플라이 센터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주 탐사와 과학 연구에 중요한 다양한 임무들을 지원하며 푸시케는 그중 14번째 미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푸시케 우주선은 복잡하고 혁신적인 기술, 세심한 계획, 그리고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태양계 안에서 중요한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이 가져올 새로운 발견과 데이터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탐사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사의 주노 우주선은 태양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 중 하나인 목성의 위성 2호에 대한 중요한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주노호는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위성 중 3개와의 근접 접촉을 포함한 56번째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2월 30일 2호 근접 비행은 우주선이 20년 이상 동안 이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성의 위성 2호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곳으로 주노호는 이 화산 활동과 관련된 불덩어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노호 과학연구팀은 이 근접 비행을 통해 2호의 화산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화산의 폭발 빈도, 밝기, 온도, 용암 흐름 등의 형태 변화 등을 분석하며 이 데이터는 목성의 자기권과 2호의 화산 활동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3일에는 또 다른 2호 초근접 비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노가 2호의 화산 활동과 지각 아래 마그마 바다의 존재 여부, 그리고 목성의 조성력이 이 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노호의 임무는 목성의 기원을 조사하고 거대 가스 행성의 내부 위성들과 고리 시스템을 탐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목성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노 우주선에는 탐사 임무를 돕는 다양한 과학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그중 3대의 카메라가 2호 플라이바이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적외선 이미지를 촬영하는 목성 적외선 오로라 매퍼는 2호의 화산과 칼데라가 방출하는 열을 감지하여 열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화산 활동의 세부적인 측정과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성 탐사 장치와 카메라는 2호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여 표면의 지형과 활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주노캠은 가시광선 색상 이미지를 촬영하여 2호의 화려한 표면을 담아냅니다. 주노캠은 특히 대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카메라로 목성의 최대 8번의 플라이바이를 위해 작동됩니다. 2호의 근접 비행은 주노가 목성을 도는 57번째 궤도가 되며, 우주선과 카메라는 이 시간 동안 태양계에서 가장 혹독한 방사선 환경 중 하나에 노출됩니다. 남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의 주노 프로젝트 매니저 에드 허스트에 따르면 궤도마다 증가하는 방사선의 누적 효과는 주노캠에 손상을 주고 있으며, 최근 플라이바이에서 찍은 사진들에서 이미저의 동적 범위가 줄어들고 소음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팀은 방사선 손상을 완화하고 카메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주노팀은 연장된 임무 계획에 7개의 새로운 원거리 2호 플라이바이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우주선의 계획된 미래 궤도를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으로 주노호의 첫 번째 궤도는 2호이 약 16,500km의 고도에 있고, 마지막 궤도는 약 11만 5,000km에 있을 것입니다. 이 궤도 조정은 주노의 임무를 확장하고 2호의 화산 활동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목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노 우주선의 2호 근접 비행은 목성 주위의 궤도 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2023년 12월 30일 비행 동안 주노의 중력은 주노호 자신의 궤도 주기를 38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데 기여하였고, 2024년 2월 3일 비행 후에는 이 궤도가 33일로 더 단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궤도 변화는 주노가 목성에 최근접하는 시기에 태양을 약 5분 동안 가리게 하여 우주선의 일식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2013년 10월 지구를 비행한 이후 처음으로 어둠에 직면하는 순간이지만 전체 임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4월부터 주노호는 목성의 중력 과학 실험을 이용하여 목성의 대기 상층부 구성을 조사하는 일련의 오컬트레이션 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실험들은 행성의 형태와 내부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노의 장비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목성의 대기, 자기장, 중력장 등에 대한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